안녕하십니까. 모아노 농장 한정수입니다. 어, 먼저,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날씨가 지금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운데, 힘을 내시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딸기 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재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한 1, 2주 정도는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시간이고, 딸기라는 작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한번 그 열매가 나오고, 또 관리를 잘하면 또 다음 또 열매가 나오고, 이 구조가 계속 반복 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열매를 5번, 6번 한 작게 따먹고, 또 그게 좀 안 되는 분들은 3번, 2번 이렇게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첫 번째 작물, 그 이제 딸기 같은 경우 일화방이라고 하는데, 그 일화방 이제 열매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고,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 1월 말 정도, 그때부터는 이제 이하방 이게 딸기 두 번째 딸기가 이제 열려서 수확을 하는 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기농을 한 사람이고, 지금 정확히는 그 기록상은 지금 8년 차인데, 귀농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제가 멘토를 선정을 해가지고 딸기라는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주말마다,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여름에 그 방학 때마다 와서 먹고 자면서 그 멘토한테 딸기라는 작물을 좀 배우는 시간까지 합치면 지금 제가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귀농 9년 차인데, 지금 현재 귀농 9년 차에 접어들어서, 지금 생활이 어떻냐고 한번 이제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나 작물, 그리고 지금 매출,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나름 평가를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나이가 자녀들을 다 이제 출가를 시키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정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귀농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귀촌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젊었을 때 결혼을 안 하고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정을 이끌고,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자녀들을 둔 상태로 또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조금이나마 제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번 정확하게는 이제 시리즈가 한 몇 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귀농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겪어보고 귀농을 해서 어떠한 과정을 겪을 거지만,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안정된 귀농 생활을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보시는 그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귀농 시리즈 1탄입니다. 1탄은 귀농지 선택 및 내가 귀농을 해서 어떠한 작물을 키울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귀농이라는 제2의 인생,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에요. 왜냐면 전혀 다른 일을 내가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또 직업을 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바꾸고, 귀농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하기 전에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고민이 본인 혼자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물론 혼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 혼자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면 되지만,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귀농하기 전에 혼자 하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귀농을 하기 전에 혼자 먼저 가서 1년, 2년 경험을 충분히 해보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다시 가족들하고 근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혼자 와서 고민하는 시간을 결정하기 전에 귀농이라는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는 혼자 가서 알아보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귀농을 해서 어떤 작물을 키운다, 그 결정이 돼버리면 다 같이 와야 돼요. 왜냐면 이 작물이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왜?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물론 딸기라는 작물을 지금 키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작물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귀농을 하신 분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 제가 딱 보면은 제 기준은 그래요. 이제 안정된 생활이라면 귀농을 해서 그 작물을 키우면서 약간의 저축도 하고 생활도 하고 또 시설에 대한 부분도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로 비유를 하자면 10농가 중에 한 3농가 30% 상위 30%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농사 짓는 사람 치고 그 30% 안에 드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만큼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물론 일꾼을 써서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안 돼요. 일꾼은 일꾼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그래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시기 전에 충분히 그 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작물이 또 어디 지역에서 주산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특성화된 작물, 그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유튜브나 여러 그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그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 건지 결정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작물로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그 현장에 계시고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을 때는 혼자 해도 충분해요. 혼자 해도 가능한데, 이제 결정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움직여라.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제 주변에도 혼자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농사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기준은 평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위 30% 안에는 들어오신 분들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여기 지금 하동 옥종에 딸기 농가가 대략 한 450농가에서 한 500농가 사이 되는데, 그 농가 중에 물론 잘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제가 9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겪어본 주위 사람들 봤을 때는 혼자 농사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잘 서로 합의되고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기농지 선택 및 작물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기가 농사가 짓는 곳이 딸기로 조금 주 생산을 하고 있는 경남 화동 옥종 지역인데 저는 여기 귀농하기 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가 생활을 했고 태어나서 줄곧 한 39년 동안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귀농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이제 흔히들 우리가 뭐 구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자격 조건이 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귀농 교육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보통 저희 교육 받을 때는 10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으면 뭐 한 50%에서 뭐 60% 적게는 한 40%그 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또 나머지는 현장에서 가서 뭐 그 지역에 있는 귀농귀촌센터에서 교육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5박 6일, 9박 10일, 14박 15일. 그러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뭐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뭐 귀농에 대해서 알면서 또 현장에서 직접 귀농을 해가지고 작물을 키우고 있는 그 농장들 찾아가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라북도였기 때문에 전북 순창에 있는 귀농 귀촌센터에서 한 9박 10일 정도 받고 또 14박 15일 이렇게 한 2번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귀농 교육을 뭐 100시간 이수도 중요하지만 귀농을 하기 전에 작물 선택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라.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다 어느 교육기관이나 다 제가 전북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최종 귀농지를 충남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교육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전라북도 순창이면 순창 전북에서 한번 받았으면 또 경남, 충남 여러 곳을 봐야 돼요. 왜? 맹점이 뭐냐면 전북 지역에서 귀농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성공하신 농장들 뭐 작물 재배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시간도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작물을 키우는지 어떤 작물을 키우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한 곳에만 가다 보면 그곳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을 키우시는 농장주들 분들만 밖에 못 만나요. 예를 들어서 전북 순창에 갔다 그러면 순창 하면 무슨 생각이 돼? 순창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그러면 고추. 그리고 저가 귀농 받고 그때 당시에 한창 순창에서 작물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 나아가 봤을 때 전망 있는 작물이라고 그 말씀하신 분들이 뭐냐면 고추, 그 다음에 블루베리, 꾸지뽕, 그 다음에 뭐 부추, 뭐 딸기는 거의 순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귀농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사는 곳이 전북이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지역에 가서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특화된 작물 위주로만 소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야의 폭이 엄청 좁아진다는 거.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진정 좋아하는 뭐 토마토나 딸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리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작물들은 거의 보질 못해요. 그리고 그 귀촌센터나 그 거기 담당자분들도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분들조차 그런 특화되어 있는 작물 외에는 별로 소개를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지역에서 귀농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그 작물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막상 좋아하지도 않아. 고추 힘들어요. 블루베리, 꾸지뽕. 그 안에서 작물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고 그나마 그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해서 귀농을 하면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 지역에서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귀농하기 전에 충남이면 충남, 경상도면 경상도,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작물, 그 작물을
주 생산하는 지역 거기를 알아보고 그곳에 가서 또 교육을 한번 받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귀농하기 전에 내가 관심 있는 작물이 어디에서 주로 생산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 지역 귀농기촌센터나 기술센터에 문의를 해서 교육을 받아보면 나중에 귀농 선택을 하는데 최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야의 폭이 엄청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네 작물을 보고 결정을 할 때보다 여러 가지 10가지 11가지 작물을 보고 알아보고 성공 경험을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면 훨씬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농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같이 이제 제가 귀농할 당시에는 아이들이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5살, 7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귀농을 하려고 하는 곳에 될 수 있으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곳. 예를 들어서 귀농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막 초등학교가 없어서 막 30분, 1시간 동안 가야 돼. 또 중학교는 또 더 멀리. 이 부분도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귀농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농을 했는데 작물은 좋아. 근데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게 또 나중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멘토 선정을 하실 때는 멘토 선정은 꼭 해야 되고 그 멘토 선정을 하고 나서도 그 멘토가 정확하게 그 작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멘토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구하고 그 멘토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계신 그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귀농기촌센터나 기술센터 면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주라고 하면 멘토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귀농하지 마라. 그 부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목표가 없으면은 귀농 생활은 힘들어요. 정착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귀농을 내가 했어도 몇 년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작물을 키워서 몇 년 안에 뭘 해야 되겠다. 그게 몇 년 안이라는 게 너무 멀면 또 실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 1년, 2년, 3년, 길게 5년, 10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작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태를 생각을 해가지고 작물을 선택하고 들어와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농 시리즈 1탄으로 첫 번째 귀농지 선택과 작물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작물을 나는 딸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는 고추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 작목이 토마토가 수출이 잘 돼, 파프리카가 잘 돼, 블루베리가 돈을 잘 벌어.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떠한 작물을 선택하기 전에 지금 유튜브나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전망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작물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이런 흐름 이런 것도 보고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작물 1작물 2작물을 제가 하고 싶은 한 5가지 6가지 작물을 잡아놓고 그 작물이 선정이 됐고 내가 선택을 하려고 그 작물을 모아놨으면 그 중에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작물의 주 생산지인 곳에 가서 귀농기촌 교육이나 아니면 기술센터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한번 받아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순창하면 고추, 뭐 예를 들어서 경남 진주 하면은 뭐 애호박, 예를 들어서 뭐 파프리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충남 논산 하면 뭐 딸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주산지, 될 수 있으면 또 주산지가 있는 곳에서 작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제 뭐 2탄, 3탄 쭉 가면서 왜 나은지는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작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경남 화동 옥종에 있는데 이곳에 딸기 주 생산지예요. 그러면 딸기라는 게 유리해요. 다른 사람들은 남들 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걸 해야 뭐 경쟁성이 있다. 저 생각은 반대입니다. 딸기가 주 생산지인 곳에서는 딸기를 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근데 딸기를 하는 곳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딸기를 하는 곳에 와서 쉽게 말하면 천혜향을 키웠다. 뭐 천혜향이나 뭐 밀감 이런 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 제주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혜향을 키웠어. 근데 천혜향 이게 잘 돼. 막 맛도 있고 경도도 좋고 그 작물이 엄청 좋아. 근데 이게 나중에 판로 부분에서 무조건 부딪힙니다.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그 천혜향이나 뭐 밀감이 쉽게 예를 들자면 이 작물이 제주도가 주 생산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키우는 게 제주도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당도도 좋고 경도도 좋고 맛도 좋아. 근데 시장에 가면 제주도 박스 안에 담겨진 똑같은 지금 이 천혜향이라는 그 작물을 제주도의 브랜드에 달려있는 그 박스에 담아서 시장에 가는 거고 하나가 똑같은데 경남 화동 옥종 박스에 붙여갖고 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도 보고 여기 가격 더 잘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브랜드에서 여기서 한 3-4천 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뭐 개인 판매를 해서 뭐 유튜브나 자기 소개를 막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팔지 않는 한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경남 화동 옥종의 딸기가 주 생산지고 전국적으로 딸기가 좀 잘 나오고 일조 조건이 좋다 보니까 딸기가 맛이 있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딸기를 생산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남 화동에 뭐 경남 산청이나 하동에서 나오는 딸기라는 작물 박스에 딸기를 딱 실어가지고 보냈어. 근데 똑같은 딸기인데 예를 들어서 전혀 딸기를 키우지 않는 전북 익산이나 뭐 김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뭐 장수 이런 데서 딸기를 키워가지고 딸기를 그 박스 안에 보내가지고 똑같이 경매장에 보냈어.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냥 박스 브랜드 이미지로 한 3,000원, 4,000원 먹고 들어가요, 박스당.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작물을 키울 거면 그 작물을 주 생산하는 곳에 가서 작물을 키우는 게 맞다. 내가 농사만 잘 지면 팔로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왜? 거기는 팔로 확보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 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팔로가 여러 곳으로 다 확보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떠한 단체에 내 구미에 맞고 내 척성에 맞는 작목반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작물만 잘 키우고 포장 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보내면 팔로 걱정이 별로 없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판매를 해야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게 내 농장 규모하고 또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딸기라는 작물을 혼자 농사를 져서 부부끼리 하면 석동 정도 하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석동을 하는 사람은 개인 판매를 해도 돼요.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따서 택배 작업하고 인터넷 받고 송장하고 가능해. 근데 저같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40톤 정도 따는 사람들은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밤 작업을 해서 200박스, 300박스를 담는데 택배 작업을 할 수는 없다. 그걸 한 번에 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돼요. 오히려 그 시간에 포장을 남들보다 차별화를 둬서 작물을 잘 키우고 포장 잘해서 상품성을 높게 만들고 공판장이나 내가 거래처에 갖다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개인 판매 유튜브 뭐 온라인
다 이거는 자기 농장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껍질이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또 컴플레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사람이 치여요. 딱딱하면. 물론 그분들이 뭐 사람들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나 이렇게 작물이 껍질이 있는 그 물건이나 채소류나 이런 거 상처가 뭐 떨어져도 크게 이 작물의 이 저장성이 좀 보장이 돼 있는 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한 딸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기농 시리즈 1탄 첫 번째로 지금 말을 하는 거라 말이 앞뒤가 좀 투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두 번째 또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잘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농 시리즈, 오늘 첫 번째는 기농지 선택 및 작물 선택입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농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 생산지, 내가 그 관심이 있어 하는 작물의 주 생산지를 다양한 곳에 가봐서 기농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선택의 폭을 넓힌 상태에서 최종 작물을 선택하고, 그 작물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 기농지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 기농지 선택을 했을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그 관내에 내가 작물을 키우는 그곳 관내에 될 수 있으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곳을 선택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작물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 그 작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무조건 선정을 해서 멘토한테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절대 기농지 선택을 해서 고민은 혼자 하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결정을 해서 최종 내려올 것 같으면, 그 기농지로 올 것 같으면 가족 모두 같이 내려와라. 절대 혼자 내려오지 마라. 혼자 하는 농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이 좀 길었지만 다음엔 좀 요약을 해서 기농 시리즈 2탄을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